십이신사를 살펴보면서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특징, 그리고 쉽게 찾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주명리에서 사주팔자 중 일지에 흉살인 형충파의 합이 있죠. 이런 형충파의 합이 있는 그 사주가 과반수 이상이고 그 외 살인, 백호살, 백호대살, 귀문간살, 양인살, 괴강살도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 형충파해가 다른 흉살과 함께 있거나 또는 사주 오행의 구성이 중화, 오행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죠. 이 중화를 못 이루고 한쪽으로 오행이 이렇게 치우친 사주들이 또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재난이 연속되고 가정불화, 다툼, 부모 형제 간, 육친 간의 관계도 무정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사주명리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십이신사를 보면요. 먼저 오행생극제화, 즉 오행이 생하고 극하고 통제하고 화하는 것. 그 다음에 왕상휴수사, 십간 계절에 대한 왕한 세력 아니면 약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한난조습, 춥고 더운 상태, 그죠? 기온과 건조하고 습한 상태인 습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한난조습으로 용신의 그 격국청탁, 격국이 상청이 있고 중청이 있고 중화가 있고 중탁이 있고 하탁이 있거든요. 그 격국이, 사주원국의 격국이 맑은 거 상청, 그 다음에 중청, 그 다음에 보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탁, 탁한 거죠. 사주가 맑지 못하고 탁하고, 그 다음에 하탁, 중탁 하탁은 순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청 중청은 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들이 사주에 좋게 작용하고 대운을 귀격이라도 잘 만나야 발복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탁 하탁은 불리함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 강약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듯이 사주의 장단점인 것이지 결코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용신의 격국청탁, 즉 용신인 십신 중 비겁을 제외한 나머지, 비견, 겁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신이 있죠. 이런 8신 중 한 사주체가 살아가는데 주특기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삶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건 설명을 드렸죠. 사주체가 맑은 건 귀격, 탁한 거는 합격,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십이신살이 삶에 미치는 영향, 특징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길흉화복에 놓이면서 우리는 삶을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대명리에서도 이 십인신사를 따지는데 그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이신살 중에서 지살, 장성살, 역마살, 화개살, 겁살, 천살이 어떻게 구성되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이 표와 명조 제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살을 보겠습니다. 이사, 이전, 여행 등 풍상이 많고 떠도는 그런 신살이죠. 역마살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죠. 지살은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길신이 될 수도 있고 흉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건은 삼합, 즉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오행의 합이죠. 첫 번째 글자인 인신사에 같은 글자를 만났을 때 지살이 발동됩니다. 먼저 명제를 보겠습니다. 을해, 기묘, 기해, 병자, 여명입니다. 기해일주죠. 기해일주인데 여기서 지살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삼합의 첫 번째 글자와 같은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삼합이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그 인신사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호술의 첫 번째 글자 인목, 사유축의 사와 신자진의 신금, 해묘미의 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중에서 이 여명에서는요, 기해일주 아닙니까? 이 기해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는요, 이게 생년월일시로 보시면 됩니다. 구변이 생년월일시입니다. 기해일주에서 생년월일시를 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지살이 이렇게 발동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명조에서는 지살이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요. 보이시죠? 예. 요 해수에 지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해 연주에 또 발동을 하죠. 지살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삼합이라고 하는 건요. 인호술 삼합이 있죠. 남방 화국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삼합 서방 금극.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 북방 수국. 그죠? 그 다음에 해묘미 삼합 동방 목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호술의 요 가운데 것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센 거고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화의 화국을 이루는 것이고요. 유금의 금국을, 자수의 수국, 묘목의 목국을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를 보겠습니다. 권위 권력을 장악하는 길신이고요. 장성살이 들어오면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반한살과 함께 구성돼서 발전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12신살 중 하나입니다. 여명명조를 보면은 갑술, 정묘, 갑오, 병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은 자오묘유.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강한 기운인 자오묘유. 요 자오 삼합 중에 자오묘유에 해당되는 즉 자오묘유와 같은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원국에서는 자오묘가 이렇게 놓였네요. 그래서 이게 장성살이 되는 것입니다. 역마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살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역마살은요. 재물에 이롭게 이동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마살은 내 의지로 따라서 이동, 변화를 하는 거죠. 지살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소 좀 불리한 일 쪽으로 직장에서는 좌천이 돼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타양을 전전긍긍하면서 다소 좀 고생을 하는 고충을 겪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흉신이고 지살은 역마살은 길신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 요건은 삼합의 첫 글자 아까 보셨죠? 삼합의 첫 글자 인호술 사이축 신자진 해묘미에서 인, 사, 신, 해와 충을 하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신충이죠. 예, 여기서 인신충 이렇게 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해충,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인신충이죠. 예, 신하고 인목하고 충때립니다. 그 다음에 해하고 사는 또 충때리죠. 네, 요 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신사회와 충, 요때 역마가 발동을 합니다. 아주 명조를 보면요. 계유, 을묘, 기해, 병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마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 수, 요게 해당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역마살은 삼합의 첫 번째 글자, 그죠? 인사, 신해, 여기 표유 있죠? 요거와 충이 되는 글자니까는 신해, 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해가 역마살로 발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충은 보통 이제 사이가 잘 안 맞고 미워하는 관계죠. 그래서 싸우면서 부서지고 깨지는 아주 부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오히려 충을 맞으면서 서로 자극이 돼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인신사회와 충하는 글자는 이미 설명했듯이 인신충, 사해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화개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예술 종교, 그 다음에 인수정인이 화계에 놓이면 학자로 풀어먹을 수 있는 길신입니다. 구성요건은 삼합의 마지막 글자인 진술충미와 같은 글자가 올 때 화개살이 되면서 발동을 합니다. 명조를 보면요. 계유, 경신, 기축, 병인입니다. 자, 화개살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된다고 보았습니까? 화개살은 삼합의 마지막 글자와 같은 글자라 그랬죠? 그럼 뭐 진, 술, 충, 미. 요 글자가 삼합 중에서 마지막 글자 맞잖아요. 그죠? 요거와 같은 글자에 해당되는 게 화개살입니다. 따라서 술토요. 축토, 진토, 미토. 요게 화개살이 작용하는 겁니다. 남명명종대 계유, 경신, 기축, 병인이죠. 자, 여기에서 화개살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화개는 당연히 진술충민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축, 일주가 화개에 놓이는 겁니다. 겁살은 불변, 재난, 사고의 신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살, 수옥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새살과 함께 삼살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이 겁살은 재물을 겁탈하고 재난, 사고의 최대 흉살입니다. 예, 흉액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모진 기운을 뜻하죠. 12신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또 작용을 합니다. 겁살의 구성 요건은 각 삼합의 끝자, 그러니까 인호술생은 인호술생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생년월일시에서 인호술이 들어와 있다. 내 사주왕국에. 그러면 인호술 같은 경우에는 각 삼합의 끝자가 요 술이잖아요. 술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해죠. 그죠? 그 다음에 축 다음에는 인이죠. 그 다음에 진 다음엔 진사, 해묘미 다음에는 미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일 때 겁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설명했죠. 예.
자, 그러면은 요 명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계유, 경신, 기축, 병인. 여기에서 겁살은 어디가 해당되는 것일까요? 겁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유축인 경우에 1대2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자진일 땐 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해묘미 일 땐 신, 인호술, 해수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참고하세요. 예. 인호술의 이 술이죠. 예. 술이 인호술의 술이 놓였고, 요 사유축에서, 그죠? 사유축에서 다음, 사유축에서의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인목이죠. 왜냐면 끝 글자의 다음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목, 그러니까 축이 놓이고 인목이 보면서, 인목을 보면서 축토가 인목을 보면서 겁살에 놓이는 겁니다. 여기에 겁살이 되는 거죠. 여기에 겁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살을 보겠습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는요, 자, 하늘천자죠.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신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홍수, 물난리, 그 괴질병들이 많이, 뭐 옛날에는 천연두도 못 잡아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뭐 별의별 그 병균들, 지금 같은 이런 그 바이러스, 이런 자연재해를 의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서, 저 어렸을 때도 물난리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난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가 더 훨씬 70년대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비를 하거나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당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천살인데,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 재앙이죠. 그렇지만 작용력은 강하지는 않다. 현대명리에서는요. 물론 존재하죠. 자, 구성요건을 보면은 각 삼합, 지금 여기 제가 자꾸만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있죠. 예, 요 삼합 중에서 첫 글자 바로 앞에 글자, 그러니까 진술축미죠. 구성요건은 각 삼합 중에서 첫 글자의, 그러니까 인호술의 인, 그 다음에 사유축의 사와 신자진의 신금, 해묘미의 해수, 이것들이 첫 글자죠. 거기에 앞 글자에 들어가는 거죠. 진술축미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에 놓여 있죠. 맞죠? 사 앞에는 진토가 놓여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신금 앞에는 미토가 놓여 있습니다. 맞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술, 그죠? 술토가 놓여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유, 신유, 임진, 이민을 보겠습니다. 사유축 앞에 진이 들어가 있죠. 진토가 요 사 앞에요. 그래서 이 진이 천살에 놓이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 번에 12신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분량이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도 지루하니까 이걸 나눠서 바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2신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